안녕하세요.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거든요. 제가 별로 한 건 없는데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플 수 있나요? 저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면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단을 하나, 두 개 올라가면 이제 무릎이 이제 많이 아프다. 이해가 되십니까? 돌계단을 이제 두 계단 올라가면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대요. 사실은 그 무릎이 아플 정도의 자극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갑자기 무릎의 연골이 파열된 상태에서 아니면은 뭐 힘줄이 이렇게 손상당한 상태에서 아니면은 인대가 다치자마자 발을 디뎠는데 아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통증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무릎 통증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계단을 6층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단을 두 개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테니스 엘보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이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김밥 두 줄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아팠다라는 거죠. 자, 그것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뭐 그날 갑자기 이 팔꿈치에 붙어 있는 힘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김밥 두 줄을 들었는데 팔꿈치가 몹시 아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이 김밥 두 줄도 못 드는구나.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해봤자 한 100g, 200g 될까요? 근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조차도 못 들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100g, 200g 정도의 무게가 팔꿈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허리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이 꼭 이제 밤 한 10시에 불 끄고 눕잖아요. 그럼 눕고 나서 한 5분, 10분 지나면 허리가 이제 몹시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 시간만 되면 이제 그렇게 아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나중에 불면증까지 찾아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누워서 10분 누워 있는 게 허리의 손상을 아주 심각하게 일으킬 만큼의 자극이었을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말 별거 안 했는데, 소위 말하는 별거 안 했는데 내가 아프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이제 약해졌구나, 내가 이것조차도 못하는구나, 또는 이 정도의 자극을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문제가 심각하구나, 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정도의 자극이 나한테 악영향을 주는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포가, 이 두려움이 막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약한 자극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야 라고 하게 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시 그 동작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계단 올라가고 뭐 그것도 한 몇 계단, 그리고 뭐 아주 가벼운 물건을 들고 누워서 자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왜 그랬을까? 내가 그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이야. 이제 항상 뭔가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지만 다음에 이걸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아플 때 병원 찾아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또 병원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더 확신하죠. 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러한 통증에 대해서 너무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뭐 들어보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맥락이 없는 통증이다. 이해되세요? 맥락이 없는 통증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 없이 찾아오는 통증이거든요. 원인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어쩌면 그 우연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파지려고 할 때쯤 통증이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거든요.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근데 아플 그 시점에 내가 하필 김밥을 들었던 거고, 아플 그 시점에 계단을 2계단 올라간 거고, 아플 그 시점에 이제 누워 있었던 거 됩니다. 아플 그 시점에 허리를 숙여서 바지를 입었던 거고, 아플 그 시점에 운전을 했던 거고요. 아플 그 시점에 여러분이 앉아서 뭔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너무 그 행위에 의미부여를 두고 이 자체가 나한테 아주 큰 문제가 됐어. 나는 그 정도도 못하는 인간이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은 높아지게 되고 그 행동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근데 그 행동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아주 필수적인 행동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일상이 굉장히 위협받게 됩니다. 거기다 유튜브 막 찾아보죠. 그러면은 뭐 허리 아픈 사람들은 허리 숙이지 마십시오. 똑바로 앉아 계십시오. 코어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코가 약합니다. 아니면은 뭐 계단을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나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 이것 때문이 확실해. 그렇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공포가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저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원인이 없는 통증을 가지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느냐.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이 찾아지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당신의 삶은 너무나 제한될 것이고, 그 두려움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높은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내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다치고 싶거든요. 나는 안 아프고 싶거든요. 그러면 더 그럴수록 통증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러면 통증을 더 잘 느끼게 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의미 없었던 그런 계단 오르기가 이제는 아예 할 수 없는 동작이 돼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이 많이 좁아지게 되죠. 간단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연히 아픈 겁니다. 우연입니다. 거기에 어떤 특별하게 원인을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목이 아프고, 발목도 한 번씩 아플 때가 있고, 무릎도 가끔 아프죠. 근데 아픈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다시 또 그 동작을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이 현상들을 여러분이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스크리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엑스레이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의 뼈를 투시하고, 아니면 MRI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연부 조직들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면서 이 정도의 자극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걸 다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체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한번 두려워해서 못했던 동작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이 만성 통증 관리에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급성기 통증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뼈가 부러졌어요. 이틀 됐습니다. 근데 2발짝 걸었더니 발목이 몹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발목 부러졌는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맥락이 있는 통증, 당연한 통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어떤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사실 통증의 원인을 찾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프니까 사실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제 자기 삶이 제한되더라. 그거를 좀 아시고요. 요령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하기 힘들다면 꼭 우리 안녕통증 만성통증연구소 통증을 관리하는 그곳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상태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만큼의 자기가 두려워하는 목록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결국은 다 해내십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원인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통증보다도 강하고 여러분의 몸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